안녕하세요. 아빠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동원파파입니다. 네,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바로 이 에이블 유모카입니다. 외출을 많이 다니시면서 휴대용 유모차, 휴대용 유모카를 많이 찾으실 텐데요, 요즘 많이 검색되고 있는 유모카예요.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아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, 실제로 제가 겪어본 3개월은 단점이 정말 많은 유모카였습니다. 뭐 트라이크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, 그렇다고 치기에는 가격 대비 너무 성능이 안 좋습니다. 에이블 유모카에 대한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, 장점은 블로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장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크게 안 하고요, 단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밝았다가 어두워져서 놀라셨죠? 네, 다름이 아니라 제 영상을 이제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찍지만 에이블 유모카를 요목조목 이제 보여드릴게요. 에이블카의 뭐 단점이라든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에이블 유모카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휴대성, 가볍고 작기 때문에, 그리고 심지어 원터치로 접히고 원터치로 펴지고,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3개월 동안 겪어본 에이블카는 가볍고 휴대성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런 걸 갖추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주행성, 그리고 핸들링, 아이가 탔을 때 편안함, 뭐 아주 편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. 이런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갖춘 다음에야 휴대성과 부가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? 이 에이블 유모카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. 한번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. 첫 번째는 주행 관련된 내용이에요. 두 번째는 이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. 세 번째는 이 제품의 옵션들,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주행 관련된 내용에서는 주행을 하다 보면은 노면이 고른 곳과 고르지 못한 곳을 다 다니게끔 돼 있는데, 이 유모카는 제가 볼 때는 노면이 고른 데서만 타라고 있는 유모카일 것 같아요. 왜냐면 노면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상당히 주행하기 불편합니다. 아이한테도 충격이 가고요, 부모 손목에도 상당히 많은 무리가 옵니다. 이 핸들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고요.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? 지금 옆에 보이시는 영상을 보시면 좀 노면이 고르지 못하긴 하지만, 근데 제가 다른 휴대용 유모차를 탔을 때는 이 정도 턱은 불편하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, 충분히. 얘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약간 좀 뒤에 있어서 그런지 이 앞바퀴가 굉장히 가볍고 접지가 좀 약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도블록에 탁 하고 부딪히면서 바퀴가 돌아가는 현상도 있고요. 이 바퀴가 돌아가다 보니까 보도블록에 맞닿아 있어서 앞바퀴를 들려고 할 때도 무리가 있다가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 턱을 올라갈 때 보면은 좀 높은 턱들 있잖아요. 이런 턱은 아예 못 간다고 보셔야 돼요.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, 영상을 보시면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좀 힘들어 보이죠? 이런 주행은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, 약간 울퉁불퉁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곳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바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앞바퀴가 조금이라도 뜨면 직진성을 그냥 바로 잃어버리고 바퀴가 막 틀어집니다. 그러면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부모는 손목에 힘을 꽉 주고 잡을 수밖에 없어요. 다른 휴대용 유모차는 이런 부분을 지나갈 때 바퀴가 떴어요. 똑같이 뜨긴 하는데 직진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. 무게중심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. 핸들이 2단을 다 올려도 좀 낮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8인데 이 핸들을 잡으면 약간 좀 낮게 잡힌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근데 핸들을 그렇게 잡고 걷다 보면 이 브레이크 바가 있거든요. 브레이크 바가 자꾸 발에 닿아요.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아니지만 이게 발에 약간 달랑말랑하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 좀 큰데 그냥 닿습니다. 자주 닿아요. 그래서 이거 유모카를 끌 때는 상당히 신경 써서 보폭을 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 완성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이 제품의 완성도는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.
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2단을 다 올리게 되면 유격이 너무 심해요. 지금 보시다시피 흔들면 덜렁덜렁 합니다. 업체에서는 폴딩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진 외건이 있는데, 외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유격이 없어요.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. 얘는 좀 너무 가볍고 유격이 너무 심합니다. 유격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. 왜냐면 부모가 정확한 핸들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바퀴가 아무리 잘 따라줘도 정확한 핸들링도 안 될 뿐더러 부모의 손목에도 무리가 온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이 등받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거를 등받이를 원래 생각을 안 하고 제품을 만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,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, 참 애매합니다. 이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뒤로 제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가 탔을 때 꼭 뒤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으로 앉게 되고요. 심지어 이 등받이가 5만원짜리인데 어떤 기구적으로 덧대서 가죽을 입혀놓은 게 아니라 그냥 가죽만으로 딱 펴졌을 때 더 이상 안 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, 이게 더 펴질 수가 없는 게 뒤에 또 어차피 핸들 기둥이 있어서 내 머리가 시트에 닿으면 그 핸들을 딱 단 상태로 갑니다. 이게 무슨 등에 닿는 판때기가 있다고 해서 등받이가 아니죠. 이건 등받이라고 할 수 없는, 등받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품입니다. 그냥 제가 볼 땐 사게 되면 등받이는 안 사는 게 나아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리고 폴딩이 원터치라고 하는데, 이 만든 사람한테 또 원터치 할 수 있느냐? 한번 해봐라. 해보고 싶습니다. 이 원터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번에 접히고 한 번에 펴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. 이 펴지는 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. 근데 접히는 거 같은 경우에는요, 이 핸들을 일단 2번 내려야 되거든요. 2번 내릴 때 첫 번째로 걸림목이 되는 게 바로 이 안전가드 뒤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핀입니다. 이것도 되게 허접해요. 아니 어떻게 앞에는 딱 꽂아놓고 뒤에는 고작 이런 핀 따위로 고정을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, 이거 좀 기구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실합니다. 이게 무슨, 이럴 거면 차라리 옷걸이 같은 걸 이렇게 늘려서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네, 어쨌든 이렇게 내렸어요. 폴딩을 하려면 막대기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위로 올리고, 위로 올리면서 버튼을 눌러야 돼요. 근데 한 손으로 하게 되거든요. 이게 이쪽 두 손가락으로,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. 이 두 손가락으로 잡아 올리고 이 버튼으로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. 굉장히 이 버튼도 뻑뻑하거든요. 이 손가락으로 힘을 주고 여기에 또 힘을 주려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이게 또 더운 데서 접을 때 짜증이 막 몰려옵니다. 잘 안 접히니까요. 여러 번 해서 접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고요. 이 앞에 보시면은 팁바나 안전바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에 꼽게 돼 있는데, 이 꼽는 것도 잘 안 빠져요. 이 좀 딱 터치했을 때 탁 빠질 수 있게끔. 근데 아이들이 잘 누를 수 없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누르기도 힘들고요, 빼기도 힘들고. 이 원터치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번 잡으면 무조건 뺄 때까지 안 그거는 아니겠죠. 세 번째로 이 옵션에 대한 부분이에요. 옵션은 지금 앞에 등받이를 먼저 얘기를 제가 해버려서 좀 많이 할 게 없는데, 이 등받이도 밑에 보시면 똑딱이로 이렇게 채우게끔 돼 있는데 좀 타다 보면 똑딱이가 빠져 있어요. 안장이요, 원래 기본으로 딸려오는 안장이 있는데 이걸 빼고 등받이 시트를 설치하면 좀 나은데, 제가 읽었을 때는 두 개 다 그냥 동시에 착용해도 되는 걸로 봤어요. 근데 두 개 다 끼우게 되면은 이 등받이 시트는 계속 빠집니다, 핀이. 그래서 밑에를 계속 항상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. 무게중심이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뒤로 잘 넘어가요. 아이가 탄 상태든 안 탄 상태든 뒤로 넘어가는 건 너무 빈번한 일입니다. 이 유모카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인데 수납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. 뭐 이런 정도인데 수납을 할 수 없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는 손잡이에다가 조금 간단한 거는, 무거운 건 안 걸더라도 간단한 건 걸게 되거든요. 뭐 핸드백 이런 건 걸면 안 되죠. 근데 아이 도시락이라든지 기저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건 걸 수 있어요. 근데 아이가 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가방 하나에 뒤로 넘어갑니다. 이 정도로 무게 밸런스가 안 좋습니다. 이 제품 설명서를 보다 보면 포인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포인원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, 많이 양보해서 투인원까지는 봐줄 수 있겠어요. 양보해서 붕붕카랑 유모차 기능은 인정합니다. 이거는 맞는 거예요. 근데 다른 유모차에 거는 기능, 인형을 태워주는 기능, 이게 어떻게 포인원에 포함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. 너무 어거지스러워요.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제가 볼 때는 이 유모카는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실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정말 백화점 같은 데 가서는 정말 편합니다.
백화점에서는 핸들링도 괜찮아요. 노면이 고르기 때문에.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탈 때도 아이를 잠깐 내리고 접어서 들고 타기도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요. 해외 나갈 때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공항에서 이 유모카에 태워서 아이를 태우고 다니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. 이건 진심입니다. 근데 그 외 모든 것은 다 단점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오늘 제가 이 아이 용품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격앙됐습니다. 좀 말도 좀 빨라졌고 말도 좀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고 표정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런 점 정말 죄송하고요.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잘 좀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